청와대 회동 뒤 갈등이 풀어지는 듯 보였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딪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 대학 동기란 점 때문입니다. 인수위는 공적 자금이 4조 원 넘게 들어간 산업은행 자회사에 알박기를 했다며 모렴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청와대는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한 인사고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눈독 들일 자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8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박두선 씨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1986년 대우조선에 입사한 박 씨는 그동안 선박 생산관리 분야에서 주로 일하다가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 문재익 씨와 한국해양대 동기라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에선 또다시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경영난을 겪은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지분 55%를 넘게 갖고 있는데 2015년 이후 4조 2천억 원의 공적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산업은행의 입김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단 겁니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측은 갑작스런 알박기가 아닌 예정된 인사였단 입장입니다. 대표이사 선임이나 이런 것들은 경영관리위원회라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2월 말에 인선이 다 끝났었고 3월 초에 다 주총 공시까지 했었던 상황이어서 대우조선해양 측도 JTBC와의 통화에서 박두선 신임 대표는 오랜 기간 동안 대우조선에서 일을 했고 내부에서 충분히 역량이 있다는 평가라 문제될 게 없는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우조선해양이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빨리 새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논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인수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수위 내부에서 짜고 있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이번 인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상장기업이어서 선임된 대표를 다시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서로 주고받은 말이 상당히 거칩니다. 양쪽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인수위가 했습니다. 인수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실상의 임명권자가 청와대라고 주장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도 했습니다. 임명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원에 조사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인수위원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박두선 대표 인사를 알박기 인사로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입니다.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아니냐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하기 전 정권 교체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입니다. 인수위는 직권남용 여부 등 임명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수위는 대우조선해양은 치열한 구조조정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새 정부와 협력할 새 경영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JTBC에 금융위원회가 이미 지난 2월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임기 말 인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2차례나 보냈다면서 금융위 말까지 무시하고 무리한 인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금융위도 새 정부가 할 인사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인수위는 어제 오늘 산업은행 경영진들을 불러 선임 과정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으로 신구 갈등은 잦아드는 듯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충돌하면서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집무실 이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인수위는 일단 집무실 이전 문제와 공기업 인사는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반면에 청와대는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출에 청와대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청와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먼저 청와대가 인수위 측에 유감을 표명한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네, 청와대는 인수위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민간 기업인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출에 청와대가 인사권이 없을 뿐더러 관여한 바도 없는데 알박기라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수위의 의혹 제기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류도 읽힙니다.
청와대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는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청와대가 쓰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보다는 또 상당히 달라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 측이 모렴치한 알박기 인사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며 격양된 표현을 쓰자 청와대도 곧바로 반박에 나선 겁니다. 청와대는 특히 인수위가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비난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 때문에 인수위가 그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지난 월요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계기로 협력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집무실 용산 이전 등 남은 실무 협의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박소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 사안을 조금 더 따져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의 이세누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은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인수위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까? 이 대우조선해양이 가진 특수성 때문입니다. 2014년 해양 플랜트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또 2015년엔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4조 원대 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도 회수한 돈이 없어서 이 부실기업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요. 산업은행 지분율은 보시다시피 55%에 이릅니다.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을 공기업으로 본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해양 강국을 내세우면서 이 대우조선 민영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 걸로 보입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과거 정부의 여러 인사들이 낙하산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수년째 주인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온 인사들이 직을 맡았습니다. 특히 사회이사는 정치권이나 공직자 출신이 장악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로 운영돼 왔다는 뜻인데 특히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이종구, 조전혁 한나라당 전 의원이 이사로 선임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아니다, 청와대가 입김을 작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 대 주장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까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새 정부 출범 전에 임기가 끝나서 임원을 새로 뽑아야 하는 공공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금융위 산하의 예탁결제원은 이 감사 선임 작업을 잠시 멈춘 상태고 또 금융결제원은 기존 일정을 미뤄서 다음 달에 원장을 뽑기로 했습니다. 네. 또 주택금융공사도 임기가 끝난 이사 선임 일정을 연기했는데요. 신구 권력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여전히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도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공공기관들의 임원 거취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5년마다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5년마다 비슷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걸 좀 끊어낼 수 있는 해법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정권은 5년이고 공공기관 임원 임기는 3년이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정권과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맞추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예.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대선 때마다 이 공직 쟁탈전이 벌어져서 혼란이 더 클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현실적인 대안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할 수 있는 이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려면 임원을 뽑는 추천위원회가 정부 입김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강화하고 또 어떤 논의를 통해서 뽑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하반기에 도입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통해서 이 노동자들이 정피아, 또 관피아 같은 낙하산 인사를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였습니다.